나는 축사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그게 아니라 기념 강연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뭐 제대로 풀 텍스트 만들지도 못하고 막 메모만 해갖고 와서 일단 뭐 이거 진짜 제가 강연해야지 하고 맘먹으면 여러분들 금방 지루해하실 거고 그건 제가 벌써 이상한 증세를 나타내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약간 긴 축사, 기럭지가 좀 긴 축사 정도로 대체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우리가 곰곰이 뭔가 상념에 빠져서 10년의 세월을 생각한다면 그 10년의 세월은 꽤 길게 생각돼요. 10년, 대단한데 강산도 변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10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10년이나 하루나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교육과 함께 살아왔던 거의 일상화되어서 살아왔던 사람들한테는 지나간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그 의아심이 또 자꾸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누구한테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을 같이 했던 것이 20년이 지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20년 지났다고 말을 하겠구나. 이런 뭐 상당히 큰 부담감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어떤 올해는 각종 기념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에도 많이 가기도 하고 신문을 들춰도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 자꾸 거론되게 돼요. 올해는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가 통합한 지 60주년이 된다고 해요. 1957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학교의 아주 상당히 큰 행사였죠.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정보연구원의 사전 편찬실이 또 30주년 해갖고 또 한번 이 자리에 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작업했던 이것도 벌써 이게 바로 엊그저께 근데 벌써 30주년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또 좀 놀랐어요. 학교 내부에만 그런 게 아니죠. 국제적으로 봐도 올해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야 누구들이 혁명했건 말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뭔가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그 교계에서는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하고 또 들썩들썩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몇 주년인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97년 그때는 지금부터 20년 우리 이 전공이 다시 재출발하던 때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이걸 기뻐하는지 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와 뭔가 같은 추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제법 기념해야 될 것도 많고 축하해야 될 것도 꽤 많은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좀 살짝 살구머니 제가 저의 사적인 걸 올려서 좀 편승해서 즐겨보려고 할 것 같으면 올해 제가 결혼 40주년입니다. 축하도 하고 덕담도 많이 나눠야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1997년 우리가 그 교육대본의 외환교가 재출발을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 드디어 첫 출발을 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90년 2학기에 우리 전공이 출발하면서 그해 바로 2학기에 한국어 능력시험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능력시험과 우리 외환교는 같은 길을 서로 왼발 오른발처럼 같이 이제 걸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약간 한국어교육과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의 외환 위기가 닥쳐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외환교와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원래 한국어 능력시험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가 따지면서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했었어야 되는데 가을 이러면서 1년 매 한 번씩밖에 못 해갖고
사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매 학기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 학기 걸러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환위기는 경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지만 우리 한국어 교육계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97년 그때 세상에 뭔가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여러 가지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국어 능력점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느꼈고 뭐 각 신문사에서도 한국어 토플 개발된다 뭐 이런 식의 기사에 갖고 약간 과장된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사회가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설픈 작업을 하기도 참 민망하다라는 이런 조바심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해 봄이었어요. 4월이었나? 3월이었나? 어느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네덜란드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황은하 선생입니다. 인하대학을 졸업하면서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하대학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연세대학교 가면 뭔가가 있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세대학교 온 거예요. 오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세상에 연세대학교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하고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국어국문학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연세대학교 국문과가 이런 대책도 없을 수가 있느냐 하고 아주 까칠하게 이제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사무실에 그거 어떡합니까? 뭐 학과 사무실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제 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제 방에 와서 그걸 꼬치꼬치 조단 따지기 시작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뭐 다른 학교 가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다른 학교 가봐도 거의 마찬가지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럴 때 할 수 없어 것이 가장 비양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로서 말하는 참 위선적이고 가장 비양심적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들어가 봐라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사실 들어와서 대책 없죠. 뭐 그냥 어물어물하다 딴 전공으로 또 졸업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 외에는 아무 생각도 그럴듯하게 품위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 곡이 넘기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해서 또 약속이 난 듯이 지금 세종사이버대학 교수로 가는 이은경 선생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다가 이 한국어 교육 쪽에 뜻을 좀 두고 싶은데 선생님 무슨 기회가 없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있어야죠 뭐.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일단 대학원 들어봐. 뭔가 길이 있겠지. 뭐 그냥 어물어물 얘기했는데 사실 참 마음에 찌겠습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가. 답답해서 그때 학과장이 이명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명기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그 이은경 선생은 벌써 이명기 선생님 찾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다 이게 뜻이 통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교육대학원에 이거 한번 부활시켜보는 게 어떠냐 하고 둘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하고 돌아서 왔는데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또 솔직히 겁도 났어요. 교육대학원 원장실에 똑똑하고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해버리면 내가 뭐라고 그러지? 그래도 하고 또 투정 부려? 그래도 안 됩니다. 또 어떡하지? 혹시 안 되는 법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럼 무슨 청원서를 써야 되나? 호소문을 써야 되나? 총장실에 뛰어들어가야 되나? 근데 다 안 되면 뭐가 되지? 나만 망신스럽게 하고 그런 이런저런 이게 뭐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민기적 시간 참 많이 끌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명기 선생님하고 우리 일단 부딪혀 봅시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대책도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교육대원 백양관 아저씨가 있었는데 교육대원 찾아가서 교육대원 원장님 면담 신청했어요.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고 끄떡끄떡. 저는 이거 하려면 법적으로 까다롭고 행정적으로도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또 뭔가 뭐 청원서 써야지 되고 계획서 써야지 되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고 갔는데 교육대원장이 끄떡끄떡 하니까 그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는가 하고 알고 보니까 저는 가기 전만 해도 폐과가 된 줄 알았어요. 외국으로 산거 교육이 전공이 완전히 법적으로 이제 없어져 버리는 줄 알고 이걸 재개설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공을 이 전공 조정이 나눠먹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그 개원해라 할 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라도 원장님도 계신데 또 그동안 우리 거 갖고 한 거 다시 이겼다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정색을 하고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가 갖고 있던 일종의 뭐 TO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그동안 다른 전공에 다 나눠 가졌던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려갖고 이게 이상하다. 난 한 1년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가볍게 끝나서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교과과정 하나도 안 만들어놨는데 누가 가르치게 될지 그것도 아직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거 도대체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그때 4월 달에 가서 그랬는데 9월 달에 뽑으려면 모집 공고가 6월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이건 보통 일을 저질러 놓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그제서야 이제 엄청 이제 놀랐어요. 왜 급하게 이제 인터넷으로 외국 학교에서는 패컬티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막 흉내내고 보고 이랬는데 결국 뭐 별건 아니더라고요. 다 이제 원칙상 필요한 과목들을 다 개설하게 돼 있는 거.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좋을까? 참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뭐 이럴 땐 찾아가는 사람 뻔해요. 백봉자 선생님 찾아갔어요. 이러이러한 자초 지정을 말씀드리고 이거 교수진 좀 꾸려야겠는데 좀 좋은 사람 추천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아까 벅찬 감격으로 말 못 이었던 강승혜 선생님이 전 그때만 해도 강승혜 선생님을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못했어요. 근데 강승혜 선생님 자꾸 제가 일찍 주목해 본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서울대 어학당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저는 그때 서울대 출신으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서울대는 교육학과 출신이 이런 데 와서 이러는데 우리 연대는 왜 교육학과 출신이 이렇게 안 보이나 하고 그런 걸로 좀 아쉬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백봉 선생님께서 강승혜 선생 논문 읽어봤어요? 하고 물어보길래 아니요. 그랬더니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강승혜 선생님 논문을 그래서 쭉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봤어요. 정독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겠구나. 어떤 점에서 본다면 현장 감각과 이론을 제대로 갖춘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뭐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하는지 더 큰 또 관심사가 뭔지 이런 건 이제 하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불렀죠. 저 스위스 힐튼 호텔로 잠깐 나오라고. 호텔로 부른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 라운지에 가서 커피 대접해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갖고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미국 가 계신 김은주 교수, 양반은 미국에서 태솔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어교육 전공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위받고 교육해서 한동안 교양영어 가르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포섭해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분하고 백봉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단 교수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은 과연 올까?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공고 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죠? 그건 뭐 창피한 거죠. 그래서 공고를 내게 되면서도 참 불안불안. 그래서 공고가 나온 다음에 한두 사람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진짜 관심을 가졌네 하고 정말 놀랐죠. 그때 오늘 사회를 보신 진재희 선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교과 과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대학원의 요람을 전부 재수정해야 됩니다. 그 재수정 작업은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교대에 가 계신 손희연 교수가 그때 제방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가 된 죄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거 해 갖고 아주 혼나가면서 그 교과 과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 이거 뭐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렇게 해서 이 준비를 해요. 9월달 드디어 재개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 1기 학생들 할 때 그 사람들도 마음 벅찼겠지만 저 자신도 참 마음이 벅찼고 어떻게든지 이 한국을 한번 멋있게 좀 만들어 보시는 욕심이 있어서 교육대학원에 많은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다른 학교 재미있는 것은 우리 연세대학교가 교육대학원의 강제를 만드니까 그 다음 학기 98년도 1학기에 수많은 대학이 다 만들었어요. 차별성이 없어졌을 정도로. 다른 학교에서는 뭐 특정 대학을 지정하긴 뭐 하긴 합니다만 되게 선호 강좌를 갖고 대학원에 이걸 개설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7, 8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압도적인 그냥 그걸 물량을 해야 됩니다. 입시에 영어 시험 비중을 높였어요. 뭐 영어가 좋아서라기보다 어떤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저는 영어 시험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몇 기, 3기, 4기쯤 될 때는 영어 교육 전공자보다 외국어로 산국 교육 전공자들이 영어 시험 성적이 더 높을 정도로 이게 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이것들 그 수업 시간을 충분히 해서 교육대학원 수업을 할 수 있는 월, 화, 목요일 이 그 수업인 시간을 꽉꽉 차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에서 그걸 갖고 문제 삼지 않고 너그럽게 얼마든지 강의를 개설하게 해줬던 건 지금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대학원에 계시던 행정직원 한수진 선생하고 양현주 선생 두 분 참 친절하게 우리 외환교육 문제를 보이지 않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양현주 선생 건강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또 문제는 졸업한 다음에 어디 일자리가 없으면 그게 또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그런 게 좀 약하다는 걸 이미 간파했는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여기저기 지들이 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주 그냥 시험 됐습니다 하고 연락해서 참 마음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후배들끼리 연결이 돼갖고 우글우글 다 처리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무능한 부분을 일찍 간파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 주신 것 정말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화대학교의 이혜영 선생님 상당히 우리 졸업생들을 호의적으로 처리해줍니다. 또 더 기억에 남는 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서강대교 김성희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정말 넓은 품에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데서 많은 역할을 하고 심지어 이제 일반 4년제 대학으로 교수를 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좋은 배움의 터전, 연습의 터전이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90년도는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세상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얘기해요. 학교가 너그럽게 얘기하게 되고 이 세상이 한국능력시험 같은 걸 하고 요구하게 되고 저는 그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날아다니는 가랑이 예측하지 않았다. 그게 제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칠 선생님들도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적 부대를 맡았던 이 네 분의 교수 외에도 여러 강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어국문학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됐습니다. 모두 흔연히 도와줬고 또 일부 과목은 우리 어학당 전임 선생님들이 또 동원해야 됐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인 것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히 충분한 교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교육대학원을 무리 없이 이끌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 20년 동안 역사를 축적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동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까 비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비상해야지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20년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30년, 40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년이 여기 끝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관심사를 넓혀가고 견고하게 만들고 축적을 잘 해나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그제 끝나버려요. 옛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했던 야마니라는 사람인데 이 아랍인들의 비유는 참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온 좋은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중동 지방들의 삶의 지혜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야마니 석유 장관이 아랍 사람들이 석유만 믿고 너무 흥청망청 살아가는 걸 보고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석기 시대가 돌이 떨어져서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육이 외국인이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그 다음에 대응을 못하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무엇이? 지금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닥쳐오는 문제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감각,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이 20년, 30년, 40년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의 성공,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의 좋은 징조 이런 것만 갖고 우리는 계속 요대로만 하면 돼 하다 보면 어느 날 끝이었구나 여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장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한 언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언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문제가 요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많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외국인 여성은 또 을 중에 또 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고 이건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연구와 활동이 또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종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또 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현장에 가서 서로 다른 언어의 대조 언어 연구 이것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영어에서 한 이 영어 교육에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일반 문법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 옛날에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다 느꼈던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를 뒷정리하면서 나온 학문적 산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 언어의 문제, 삶의 문제를 많이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수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외환교, 새로운 문화학, 새로운 인문학이 싹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문학이 다 망했다고 야단인데 솔직히 말해서 대학의 잘못이 큽니다. 인문학은 대학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매치가 살리고 있어요. 요즘 연예계가 인문학을 살리고 있습니다. 알쓸 신작이라든지 차이나는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인문학 제법 뭐 한다 하는 거네 라는 충동이 들고 이걸 만일 내가 이거 한다면 뭘 하지 하는 그런 뒤늦게 여러 가지 자각 현상 이런 것이 많이 들게 되는데 연예계의 부름을 받으면서 사실 인문학이 다시 살아날 조짐도 있겠구나. 이건 다시 말하면 인문학이 대학이라는 강의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수백 년간 울러먹다가 이게 탈진해버린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매체를 수용하게 되면서 매체와 접붙여지면서 이 인문학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 교육도 대학에서 강의, 수업 이거에만 의존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인문학의 과거처럼 또 하나의 장벽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새로운 매체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새로운 융합 도구가 나타난다고 할 때 이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발전시키는데 이걸 감당하는 게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기록적인 축소를 한다는 게 너무 길어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앞으로 크게 비상할 수 있는데 큰 의미 있는 그런 전공 분야가 될 것이고 일종의 대안의 인문학 이런 것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년 후에 이제 40주년, 82년도부터 시작한다 55주년
그런 행사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축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념 강연 하셔야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책임자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능력점을 축제하고 채점하는 책임자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20년 후 40주년 때 저는 아마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메모를 쓰면서 오늘의 기념 강연의 제목을 40주년을 미리 축하하며 라고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영전해가고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20년 미리 경화드립니다. 감사합니다.